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고유어 어휘 학습편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고유어는 그 의미가 한어나 외래어와는 다르게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근저에 깔려있는 의미, 즉 뉘앙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학습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고유어 학습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었어요.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학습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학습 방법이 왜 틀렸는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는 잘못된 어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어휘 학습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설정하고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어휘 학습의 실수 3대장을 소개할 거예요. 3대장.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수 이상은 굉장히 뜨끔하실 겁니다. 첫 번째, 어휘의 의미를요, 한국어로 번역된 뜻으로만 보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자든 고급자든 N3든 N1이든 상관없이 그냥 한국어로 번역된 뜻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본 어휘와 한국어로 번역된 뜻을 1대1로 암기를 하고 끝내세요. 그 이상의 공부법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한국어랑 일본어를 1대1로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춰가지고 끼워 맞추듯이 해석을 하시고는 한국어에 끼워 맞추듯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독해도 느리고 회화도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 그래도 첫 번째 방식처럼 한국어랑 일본어를 번역된 뜻을 1대1로 끼워 맞추시는 것에서 부족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더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몰라서 주변의 언어 고수들이나 혹은 다니고 계신 학원 강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휘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건 말이야. 드라마라던가 소설 같은 것을 많이 보고 많은 문맥 속에서 어휘를 보게 되면 그 어휘는 바로 니 것. 많이 보면 되는구나. 감사해요. 뭐 이딴 식입니다. 아니, 방법을 말해 줄 거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메커니즘은 도대체 뭔지, 얼마나 봐야 하는지, 그런 거를 알고서 들은 조언을 가지고 본인이 그 조언을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본인에게 맞춰서 시작하고 해야 되지, 무슨 언어 고수들이 이게 맞다고 하면은 무슨 종교처럼 그럼 그게 맞구나 하고 해서 따라하죠. 그러고 나셔서 막 많은 드라마를 보시고 많은 소설 같은 걸 읽어보시고 나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은 노트 같은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휘장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정리해놨어요. 예문 있고 밑에 보면은 단어 그냥 적어놓고 그 옆에 한국어로 된 뜻 적어놓고 끝. 혹은 뭐 조금 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문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적어놓고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복습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렇게 한번 적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보시거나, 혹은 다시 보시더라도 그것을 그냥 똑같이 어휘와 뜻을 암기를 하신 다음에 문맥을 한번 읽어보고 끝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도대체 왜 소설을 보시고 왜 드라마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재만 바뀌었을 뿐이지 공부하는 방식은 완전 똑같은 거죠. 세 번째, 바로 과다 의욕을 가지신 완벽주의자 분들이세요. 의미도 다 외우고 예문도 달달 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전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의미나 예문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외우고 노트에다가 다 쓰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시다가 지치면은 난 언어 공부가 체질이 아닌가 봐, 난 멍청해 라고 하시고는 그만두세요. 뉘앙스를 공부하려고 했더니 사전을 통째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신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반수 정도는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는 들어맞거나 혹은 세 개가 다 들어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 많은 수의 어휘 학습자분들이 이런 대표적인 실수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로 종결돼요. 하나로. 내가 어휘를 학습할 때 표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뉘앙스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언어교육, 즉 영어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목표로 하는 뉘앙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궁리를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또 아니, 그거 이전에 뉘앙스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스스로 정의를 못 내리시면서 그거 뉘앙스 찾겠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고수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드라마나 소설 같은 자료, 즉 문맥 속에서 많은 어휘를 보고 많은 문맥을 보면서 그 뉘앙스를 익히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내 독해가 느리고 내 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난 아직 단어를 다 암기 못해서 그래. 혹은 나는 아직 많은 예문을 보지 않고 소설이라든가 드라마 같은 거를 너무 적게 봐서 그래. 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예문을 그냥 무작정 많이 보고 모든 뜻과 예문을 다 외운다라고 하는 형식의 지금 당장 내가 무슨 메커니즘을 모르고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하는지도 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온 공부법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공부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지점이 뭔지도 모르고 노만 열심히 적으시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뭘 시작하기 전에요, 좀 생각해 볼까요? 어휘 학습에서 말하는 뉘앙스라고 하는 말, 이 뉘앙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 각각의 학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각각의 다른 선생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휘나 표현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와 그런 이미지에서부터 나오는 정보, 그것들이 결합되어서 우리들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자,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여기에 한국어로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찾다. 이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머릿속으로 찾다에 가장 부합하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우리는 떠올렸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방에서 뭔가를 찾아서 뒤적뒤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은행에서 돈을 찾다라고 하는 쓰임도 있고 사전에서 단어를 찾다라고 하는 쓰임도 있어요. 외국인이 쓰고 있는 한국어 사전에서는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1번 찾다, 2번 인출하다, 3번 검색하다 라는 식으로 자잘하게 의미를 세분화시켜서 아마 적어두고 예문을 놔뒀을 거예요. 외국인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학습하려고 할까요? 찾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1번 찾다, 2번 인출하다, 3번 검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예문을 한 번씩 보고 끝낼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어휘를 학습해 왔을 거고요. 그러고는 이러겠죠. 의미가 또 3개나 있어. 인출하다. 의미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귀찮네. 그거 외워야지 뭐. 자, 이딴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사전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표현을 할 때요, 그냥 찾다랑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기본적인 동작이 나타내고 있는 느낌이라던가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단지 어떤 장소에서 무언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 장소라던가 아니면 목표물이 되는 대상이 방에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사전으로 바뀌거나 물건에서 돈으로, 돈에서 정보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걸 굳이 말로 풀이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공간 내에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목표물을 찾는 행위라고 하는 기본 뼈대가 되는 의미가 있고, 그 기본 뼈대가 되는 의미 위에다가 공간이라거나 찾고자 하는 목표물이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모두 상관없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정보를 거기에 조건처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돼요. 이런 게 바로 뉘앙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로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무언가 뒤적거리면서 찾는 듯한 모습의 이미지 자체가 기본 의미로 있고 어떤 곳에서 무엇을 찾는가라는 식의 이미지에 조건적으로 따라붙는 정보를 내가 바로바로 어휘를 보자마자 감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가지고 직감적으로 어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고유어를 학습하는 목표라는 거죠. 굳이 찾다라고 하는 동사를 상세하게 뭐 인출하다, 검색하다, 찾다 같은 방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이미지와 그 핵심적인 이미지에 따라붙는 추가적인 정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들, 그것을 우리 속에 머리에 박아 넣으면은 그것이 바로 뉘앙스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되고 어휘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바탕이 되면요, 이 상황에서 이런 어휘를 쓰는 것은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 왜 많은 문맥 속에서 어휘를 보다 보면은 뉘앙스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뉘앙스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핵심을 관통하는 어떤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따라붙는 부가적인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어요. 그러면은 문맥 속에서 어휘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문맥이라거나 콘텐츠를 보라고 하는 말은 소설을 집에서 읽는다거나 혹은 드라마를 보거나 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소설을 읽으면은 우리가 쓰여있는 그 글자들의 의미를 토대로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죠. 드라마는 눈앞에 그런 모든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또 육성을 통해서 감각적인 정보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들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정보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이기 쉬운 환경 속에서 어휘를 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휘가 들어간 예문이 스토리, 상황이라던가 분위기, 공적인 말투 혹은 사적인 말투, 그리고 감정 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가 부여되어 있는 만큼 어휘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번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겪으면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휘가 단순하게 한국어로 번역된 뜻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소설이라던가 드라마 속에서 예문을 보면서 그 어휘를 봤을 때 우리가 상상하고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어휘를 보면은 이 번역된 의미에다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미지를 부여하고 부가적인 정보들을 자꾸 부여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절규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뭉크의 절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런 문맥을 통해서 어휘를 학습하라고 하는 것의 목표 지점이 조금 더 많이 상상하고 조금 더 그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에다가 이미지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하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들이는 노력이라던가 시간에 비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뉘앙스라고 하는 부분을 학습하는 효과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또 내가 알고자 하는 단어가 어떤 자료에서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복권 긁듯이 알고 싶은 어휘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소설을 다 읽고 드라마를 다 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 좋게 내가 궁금해하는 단어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청각 자료에서 나왔다고는 해도 단순하게 예문과 단어의 의미만 딱 필기해 두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을 제대로 복습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여기에 있어요. 복습할 때마다 드라마를 돌려보거나 소설의 문단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단순하게 예문을 많이 보면 혹은 드라마를 많이 보고 소설을 많이 보면은 내가 어휘를 완벽하게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번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거기에 따라붙는 조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더 활용해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을 몇 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